최근에 코로나 확진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어디로 놀러 가기도 그렇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뭐 운동, 밴드 생활.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단체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코로나 시대임에도 할 수 있는 취미가 낚시예요. 낚시는 일단 한적한 저수지나 뭐 강가, 바닷가에서 하게 되고 여럿이 즐겨도 재밌지만 혼자 가도 재밌거든요. 올해는 유독 바빠서 제 낚시를 가지 못해서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낚시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자동차가 시승차로 잡혀 있어서 이렇게 새벽부터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픽업 트럭이 굉장히 많아졌죠. 국산 픽업 트럭도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수입 브랜드들이 적극적으로 픽업 트럭을 국내에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픽업 트럭은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성격이 명확한데 최근 우리나라에 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픽업 트럭들을 유심히 비교해 보면 차종마다 더 부각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콜로라도는 일단 배기량이 높은 가솔린 엔진을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단점은 연료 효율성이겠고요. 장점은 굉장히 호쾌한 가속력을 얻을 수가 있고 회전 질감 자체도 부드러워서 장거리 투어하기에 꽤 편합니다. 그리고 또 무지막지한 콜로라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말 막 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동차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동차를 귀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어서 한 3,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물론 세단이나 SUV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픽업 트럭은 사실 거친 오프로드도 달려야 되고 짐을 막 싣기도 하고 터프하게 타는 자동차잖아요. 거기에 정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싣고 빼기에도 편하고 데크를 활용하기도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쉐보레란 브랜드가 다분히 미국적인 색채가 강하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단이나 SUV 판매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세단과 SUV를 먹고 사는 회사는 아닙니다. 뭐 쉐보레가 굉장히 다양한 승용차 라인업을 가지고 있지만 알고 보면 쉐보레는 픽업 트럭으로 먹고 사는 회사예요. 픽업 트럭이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생소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집집마다 픽업 트럭 한 대씩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승용차를 만드는 것보다 픽업 트럭 만드는 데 더 사활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막강한 라이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객을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 관리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고객 관리를 그냥 케어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불만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신차 개발에 잘 반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형 모델의 완성도는 계속해서 더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쓰임새 좋게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과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을지 그냥 단순히 피곤할지. 딱 던지자마자 잡히면 어떡하지? 그럼 촬영 끝인데? 던져볼게. 지금 물어야 되는데 있죠? 이상하다. 6시 45분이니까 9시까지는 일단 좀 빡세게 한다. 저건 잉어다, 잉어. 베스가 아니야. 잡혀서 좀. 베스야, 아침 먹자. 아침 먹자. 분명히 늦잠 자서 아침 늦게 먹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럼 어제 저녁을 안 먹었구나. 뭔가 건드렸는데? 땡겨갔는데? 뭔가 입질이 있었는데?
없어. 이건 없는 거야. 물고기를 잡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정말 요만큼도 안 했어요. 잡고 나서의 그런 준비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허탈하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순 없죠. 물고기가 싫다는데 어떡해. 베스가 안 물겠다는데, 움직이질 않겠다는데 어떡해요. 오기가 조금 생기긴 하지만 낚시는 빨리 있도록 해야 됐어요. 살면서 벽에 부딪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가 있잖아요. 무언가를 도전할 때. 그럴 때는 빨리 포기하시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계속 도전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빠르게 포기하셔야 돼요. 콜로라도는 생김새와 다르게 회전 반경도 꽤 좁은 편이고요. 저희가 예전에 서킷을 신나게 달려본 적도 있거든요. 균형감이 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픽업 트럭은 확실히 짐을 어느 정도는 적재를 하고 타야 승차감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촬영 장비, 식기, 조리 도구, 낚시 장비 저 이렇게 가득 타 있거든요. 혼자 탈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을 보여주기도 하고 승차감도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렉선 스포츠칸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의외로 잽싼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V6 가솔린 엔진이 보여주는 순발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특히나 디젤 엔진 못지않게 이 저속에서 토크가 잘 느껴집니다. 엔진 회전수가 자연스럽게 오르면서 들리는 이런 사운드도 꽤 매력적이고요. 이런 소리는 확실히 픽업 트럭이 내던 소리는 아니죠. 우리가 익숙한. 이건 스포츠카의 사운드잖아요. 카마로의 사운드인데 회전수가 높아지면 이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렉선 스포츠칸을 타보면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스티어링 휠 유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렇게 똑바로 정렬을 시켜놓고 달리는 상황에서 조금씩 움직여도 그 피드백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물론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유격이 느껴집니다. 지금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조향이 꽤 예민합니다. 지금 정렬을 시켜놓고 제가 조금씩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앞바퀴에 전부 전달이 되고 있어요. 방향이 계속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향의 민첩성도 더 뛰어나게 느껴지고 고속으로 달릴 때도 반응이 좋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조금 더 신뢰감을 선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은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고 있지만 승차감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콜로라도가 우세해요. 특히 도로 이음새를 지나거나 패인 곳을 넘어갈 때 렉선 스포츠카는 굉장히 둔탁한 느낌이 들거든요. 콜로라도도 분명히 둔탁한 쪽이에요. SUV 모델들과 비교하면 둔탁한 편인데 확실히 렉선 스포츠칸에 비해서는 더 탄력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긴 만큼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렉선 스포츠칸 같은 경우는 뭐 판스프링을 쓰기도 하고 멀티링크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쉐보레 콜로라도는 판스프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SUV가 인기를 끈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브랜드들이 앞다퉈 SUV를 만들어낸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세단 모델들은 뭐 7세대, 8세대, 9세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지만 SUV 모델들은 끼케야 뭐 4세대, 3세대, 5세대 뭐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세단이 가장 인기가 많았지만 이제는 SUV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SUV 다음도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카니발 같은 미니밴도 후보에 오를 수 있고 이런 픽업 트럭도 분명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픽업 트럭이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의 여러 브랜드가 픽업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수입 브랜드가 아무리 다양한 픽업 트럭을 국내에 소개를 한다고 해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선뜻 구매하기 어렵거든요. 더 많은 우리나라 브랜드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뭐 이미 해외에서는 픽업 트럭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조금 달라질 필요도 있어요. 사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굉장히 오래전 것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요즘 실정과 맞지 않음에도 굳이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픽업 트럭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야말로 짐차였어요.
스포터, 봉고 이런 차들 말이죠.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주행 안정성이 높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 출시되고 있는 픽업 트럭들은 고속 안정성도 뛰어날 뿐더러 운동 성능도 대단합니다. 이거는 분류를 따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출퇴근용으로 데일리카로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별도로 승용 픽업 트럭으로 분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콜로라도, 렉선 스포츠칸, 글래디에이터, 레인저 이런 차들은 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달릴 수가 없습니다. 화물차이기 때문에요.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속도도 잘 나오고 고속 안정성도 뛰어나고. 그럼에도 여전히 법규가 바뀌지 않는 부분들은 자동차들은 더 날로 발전하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관련 법규는 그 속도에 못 맞춰 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고기를 잡았어야 됩니다. 요리를 직접 하면서 이 콜로라도의 편리함들을 보여줄 부분도 있었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다음에 또 해. 가을에 좀 더운 것 좀 끝나면 다시 한번 콜로라도 가지고 낚시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물 낚시 말고 그래도 손바닥만한 거라도 거의 무조건 잡는 바다 낚시, 원투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잡히면 어떡하지? 바다 낚시는 어떻게든 될 거야. 바다는 실패한 적은 없어. 바다 어떻게 해서는 잡아.